이집트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로 주로 기원전 2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지어진 거대한 석조 무덤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파라오 왕과 그의 가족을 위한 영묘로 죽은 후의 삶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강한 신념과 건축 기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피라미드의 설계와 건설 과정은 고대 세계의 놀라운 공학적, 사회적 성취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집트 문명과 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기원은 초기의 마스타바라는 직사각형 평면의 무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스타바는 단층 구조의 벽돌 건축물로 파라오와 귀족들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기원전 27세기경 제3왕조의 파라오 조세르는 사카라 지역에 최초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천재 건축가로 알려진 이모테프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여러 층의 마스타바를 쌓아 올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최초의 석조 건축물로 평가되며 이후 완전한 피라미드 형태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집트 피라미드는 기자 지역에 위치한 세 개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이는 제4왕조 기원전 26세기의 파라오 쿠푸, 카프레, 멘카우를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쿠푸의 대피라미드는 높이 약 146엔 현재 138엠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약 230만 개의 석재 블록이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블록은 평균 2.5톤에 달합니다. 이 대피라미드는 3,8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남아 있었으며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내부에는 왕의 방, 여왕의 방, 대회랑 등이 있으며 정교한 설계로 무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카프레의 피라미드는 쿠푸의 아들 카프레를 위해 지어진 피라미드로 쿠푸의 피라미드보다 약간 작지만 기반이 더 높은 곳에 있어 더 웅장하게 보입니다. 카프레의 피라미드와 함께 스핑크스 대석상이 건설되었으며 이는 파라오 카프레의 얼굴을 본뜬 것으로 추정됩니다. 멘카우레의 피라미드는 쿠푸와 카프레의 피라미드보다 작지만 섬세한 설계와 미학적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훗날 파라오들이 더 작고 정교한 무덤을 선호하게 되는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공학적 업적이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석재는 나일강 근처에서 채석되어 운반되었습니다. 거대한 석재를 나무 썰매에 올려 모래길을 따라 끌고 물을 뿌려 마찰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석재를 정교하게 가공하고 맞추는 작업은 오늘날에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합니다. 피라미드는 대규모 노동력을 통해 건설되었습니다. 흔히 노예가 동원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농번기 외에 일하던 숙련된 노동자들이 주요 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피라미드 근처의 노동자 마을에서 생활하며 숙소와 음식, 의약품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대 이집트의 뛰어난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피라미드는 천문학적 기준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내면이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으며 각면의 각도 차이가 0.05도 이내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당시 이집트인들의 뛰어난 수학적, 천문학적 지식을 반영합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이집트인의 종교적 신념을 담은 상징적 구조물이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삼각형 모양은 태양신 나라의 신성한 상징으로 하늘로 승천하려는 파라오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를 신의 화신으로 여겼으며 그가 죽은 뒤에도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시신과 부장품을 보호하며 그를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고대 문명의 정치, 경제, 종교 기술이 집약된 상징입니다. 피라미드 건설은 수천 명의 노동력, 체계적인 조직,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공학 기술을 필요로 했으며 이는 고대 이집트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피라미드는 고대 세계의 경이로움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인류 문명 초기의 창의성과 능력을 증명하는 유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비밀은 고대 세계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피라미드의 건축 방법, 목적, 그리고 상징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왕의 무덤을 넘어 당시 사회의 종교적 신념, 공학적 기술, 그리고 조직력의 정수를 담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거대한 구조물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과 의미는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수많은 가설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건축 방법은 현대 기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공학적 성취를 보여줍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석재는 대부분 나일강 인근에서 채석된 화강암과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석재 블록은 평균 2.5톤에 달하며 일부는 50톤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이 석재를 어떻게 운반했는지가 큰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석재를 나무 썰매에 실어 끌고 모래 위에 물을 뿌려 마찰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블록을 높이 쌓아 올리는 기술 역시 미스터리입니다. 과거에는 경사로를 이용했다는 설이 주를 이루었는데 경사로를 피라미드 주위로 나선형으로 배치하거나 직선 경사로를 길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경사로 설계의 구체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는 천문학적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각 면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으며 각도가 거의 오차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레이저 측정이나 위성 기술 같은 현대적 도구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정밀도를 구현한 방식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에는 파라오의 무덤뿐만 아니라 숨겨진 방과 복도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열 스캐닝과 탐사 로봇을 통해 피라미드 내부에 숨겨진 빈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쿠프의 대피라미드 내부에 약 30m 길이의 빈 공간이 존재하며 이 공간의 목적과 기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파라오의 유고를 숨기기 위한 공간이거나 종교적 의식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통로와 방들은 외부 침입자를 방어하기 위한 설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좁은 통로, 막다른 길, 거대한 화강암 문 등은 도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지며 이는 당시 사회가 파라오의 무덤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피라미드의 삼각형 형태는 단순한 구조적 안정성을 넘어 종교적, 철학적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삼각형은 태양신 라의 상징으로 하늘로 향하는 계단을 나타냅니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은 후 태양신과 합일되어 영원히 하늘로 승천한다고 믿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파라오의 영혼이 사후세계로 여행하는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내부 설계는 파라오의 영혼이 천상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방과 통로는 의식과 종교적 의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건축과 목적에 대한 현대학자와 대중의 이론은 다양합니다. 피라미드의 엄청난 크기와 정교한 설계, 그리고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외계 문명의 도움을 받아 건설되었다는 설도 제기됩니다. 이 주장은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대중문화에서 꾸준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피라미드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에너지를 모으고 활용하기 위한 거대한 장치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는 피라미드 내부의 특정 구조와 정렬이 지구, 자기장이나 천체의 에너지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이론에 기반을 둡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히 파라오의 무덤을 넘어 고대 이집트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조직력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건축을 통해 왕권의 위엄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기술력과 종교적 신념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비밀을 간직한 인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 거대한 규모와 정교한 설계는 고대 문명의 뛰어난 역량을 증명하며 현대과학과 기술이 풀어야 할 많은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